파란리본 TV입니다. 남편 아내 사용 설명서 코너입니다. 부부의 행복, 가정의 행복을 다루는 코너이죠. 오늘은 91번째 결혼의 환상 와장창 깨기 시리즈 3번째입니다. 원트는 머스트가 아니다. 원트는 머스트가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많은 부부 전문가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결혼은 대상관계의 재현이다. 결혼은 대상관계의 재현이다 라고 하죠. 자, 이 내용은 결혼하면 자신의 배우자가 마치 자기가 갓난 아기 때 자기를 돌봐주었던 1차 양육자, 즉 엄마처럼 알아서 모든 것을 완벽하게 다 해주기를 바란다는 무의식적 기대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혼을 했으니 배우자가 알아서 모든 것을 내가 굳이 표현하지 않아도 다 그때그때 적절하게 맞춰서 해주기를 바란다는 이야기죠. 사실 이 갓난 아기 때에는 돌봐주는 1차 양육자, 주 양육자, 주로 엄마가 그 아이의 필요한 모든 것을 다 공급해 주죠. 아이는 울음이라는 방식을 통해서 자신의 니즈를 외부로 표현을 하는 건데, 그 울음소리를 듣고 엄마는 필요한 것들을 적재적시에 공급을 해주게 됩니다. 그때 아기가 느끼는 그 대상, 그 엄마를 굿 오브젝트가 될 때 굿 셀프를 형성한다는 게 대상관계의 이론인데, 그 좋은 대상, 즉 결혼이란 대상관계의 재현이 된다라고 하죠. 그래서 어릴 때 양육자인 엄마가 콧노래를 부르고 원하는 걸 적각 채워주고 그럴 때 아이는 원하기만 하면 채워지는 그 경험, 전능감의 경험이라고 그러죠. 그 전능감을 충분히 경험한 아이는 세상은 살아볼만 해. 그래서 굿셀프를 형성하지만 그 전능감이 부족한 아이는 평생 동안 그 전능감을 경험하기 위해서 아등바등 돈을 번다든지 자동차에 집착한다든지 뭔가 자기를 과시하는 그 무엇에 집착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된다. 융의 심리학으로 보면 평생 가면, 즉 페르소나에 목숨을 거는 존재가 된다. 이런 이야기로 설명할 수가 있네요. 사실 다른 관점에서는 이 결혼의 판타지, 환상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사실 되게 연애를 오랫동안 하는 커플의 경우는 연애할 때 자신의 짝지가 나한테 보여주었던 그 호의적인 행동들, 그것들을 결혼 후에도 지속적으로 계속 해줄 거라고 믿습니다. 막상 결혼하고 나면 그 배우자의 태도가 돌변하는 것에 놀라고 당황스러워하고 배신감에 치를 뜨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이럴 줄 몰랐다, 속았다 그러면서 그때부터 상대방이 아주 이율배반적 인물이었다, 아주 위선자였다, 뭐 이런 어떤 증거물들을 계속 찾기 시작하거나, 혹은 자신이 뭔가 부족했다, 내가 잘못 골랐다, 나 선택의 책임은 나한테 있다 이러면서 자기를 탓하든지 원망하든지 탓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하면서 평생을 그냥 그렇게 살아간다는 가슴 아픈 이야기죠. 적지 않은 부부, 뭐 심하면 대부분의 부부가 다 그렇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가 대부분 이런 환상에 사로잡혀 산다는 거죠. 더구나 그 환상 중에 하나, 대상관계의 재현, 갓난아기 때 엄마처럼 모든 걸 다 알아서 맞춰준다는 그런 환상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결혼의 환상 깨기, 오늘은 내용이 want는 must 또는 should가 아니다. want는 must가 아니다. want는 should가 아니다 라는 말을 드립니다. want는 자연스러운 겁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지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어떤 신체적인, 정서적인, 어떤 영적인 인간으로서 가지는 욕구나 또 상대방에 대한 요구가 그에 해당될 수 있죠. 그 바람을 갖는다는 것은 이상한 게 아닙니다. 다만 나의 그 바람이 외부로 전달될 때, 특히 결혼관계에서 부부에게, 배우자에게 전달될 때 나로서는 그 당연한 것이 배우자에게는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되죠. 내가 원하기만 하면 배우자는 모든 걸 다 알아서 채워줘야 돼, 이게 당연한 거야 라고 한다면 원터를 머스터로 착각한 그런 개념이 되죠. 물론 배우자는 경우에 따라서는 나의 필요 충분 조건, 나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주거나 나의 니즈를 맞춰주는 그런 대상입니다만, 항상 그런 것은 아니고 항상 그래야 된다는 어떤 당위성 법칙은 없습니다.
그리고 또 want, 희망사항은 도덕과 윤리가 없습니다. want라는 말을 바람 또는 바램, 희망사항, 어떤 당위성 이런 것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사실 이런 것들은 인간사에서 없는 것보다 있는 게 훨씬 더 낫습니다. 그런 바람들을 모아놓은 것, 버킷리스트죠. 사람마다 저마다의 버킷리스트를 마련해 놓고 그것들을 하나씩 이루어지는 과정이 인생의 재미이기도 하고 또 가끔 소확행을 얻는 그런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 다만 want는 want지 want를 must로 여기거나 should로 얘기한다면 문제가 되겠죠. 그러니까 must가 되면 저는 이걸 당연 귀신이라고 말을 썼는데 must 귀신, 당연 귀신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 말끝마다 당연하지 그래야 된다는 거지 그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거 또는 should 황제라는 표현도 썼는데요. 마치 폭군인 황제처럼 자기 임의대로 판단하고 막 늘 어떤 규준과 규칙 이런 것들 당위성을 자꾸 내세우는 어떤 이렇게 될 때 그 슈드 황제의 폭정에 시달리는 백성이는 무수리가 되는 그런 위험에 빠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want는 want인데요. 자, 이런 상상을 해보죠. 내가 어떤 공간 안에 있는데 갑자기 물을 마시고 싶은 욕구가 생겼다. 그럼 이건 내 욕구니까 내가 물을 떠먹든지 아니면 부탁을 하든지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는데 사실은 want를 must로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내가 목이 마르네. 그럼 내가 목이 마르면 나의 배우자는 저 같으면 제 아내는 부부니까 내가 목마르다는 사실을 쭉 알아차려야 되고 너 쳐다보면서 물 갖다 줄까? 라고 하든지 아니면 뭔가 그런 표정을 보고 읽든지 뭐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가만히 있는다든지 딴짓을 하고 있다든지 관심도 없다든지 이러면 내가 괜히 화딱지가 올라오는 이런 현상 이게 want를 must로 만든 결과입니다. 사실은 그런 want가 있을 때는요, 내 정확한 want를 정확하게 전달해 주면 되죠. 물 먹고 싶으니 물 좀 갖다 달라라고 하는 거. 이럴 때 수량과 계량과 정확한 정보 주기. 이를테면 나는 차가운 물 안 먹으니 미지근한 물로 500ml짜리 머그컵에 한 300ml가 차도록 이렇게 갖다 줘. 이렇게 정확한 정보를 주면 배우자는 거기는 응수를 해줄 겁니다. 또 속된 말로 배우자가 응해주지 않으면 내가 갖다 먹으면 되죠, 그렇게. 물론 상황이 안 돼서 배우자에게 요청해야 될 때는 정확하게 부탁을 하고 그때 조율을 하든지 협상을 하든지 그렇게 원하는 것을 얻으면 되겠죠. 그런데 내가 목마르다고 물을 안 갖다 주고 있네 표현도 안 했는데 그렇다고 막 화를 내고 그러면 사실 want를 must로 만든 결혼의 고정관념에 사로잡혔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want를 must로 생각하는 거 사실 이거는요 대부분 부부싸움의 이유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아무리 부부라도 배우자의 욕구나 요구를 100% 알 수 없습니다. 알 수도 없거니와 상대방의 요구나 욕구를 100% 맞춰줘야 된다, 당연히 해줘야 된다 이렇게 규정할 수는 없다는 거죠. 자, 배우자는 자신의 욕구와 요구를 정확하게 알려줘야 되고 이게 안 되면 응해주지 않으면 조율과 협상으로 구슬리든 무슨 위협을 하든 어쨌든 내 속의 목적을 달성하면 되는 거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피차가 서로 요구와 욕구를 조절하는 법, 조율하는 법을 배워나가면 나중에 세월이 흘러서 어느 정도 이제 중년기 부부 이상이 되면 눈빛만 보아도 아는 그런 관계가 되고 또 생활 패턴이 있고 루틴이 있고 하기 때문에 그때그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주는 대상이 될 수 있지만 그 과정에는 상대방의 욕구, 요구, 선호, 표상, 취향 등등 상대방을 알아왔던 것들이 누적이 되어서 맞춰주는 개념이지 내가 want를 가졌는데 그게 must로 지정해서 된 것은 아니라는 점이죠. 사실 그래서 부부관계는 늘 조율이 필요한데 조율이 된 악기로 연주를 해야 아름다운 선율을 내지만 조율이 안 된 악기로는 아무리 능숙한 연주자가 연주를 해도 음악이 아니라 소음을 발생시킬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want를 must로 여긴다면 이 사람은 항상 소음을 일으킬 때고 want는 want고 must는 must고 구분해서 부부관계에 적용을 한다면 이 부부는 이 가정은 늘 아름다운 하모니를 아름다운 선율을 들을 수 있을 겁니다.